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차량 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차량 탑승자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금광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샘 구조 작업 끝에 11명이 구조됐지만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남동부 지역에 상륙한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배경에는 뛰어난 번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목표인 무인 택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생산 시점이 불분명한 것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보이라이츠 지역 5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로레나 스트리트 인근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다찌 듀랑코 차량과 금색 캐딜락 차량이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으로 달리던 중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듀랑코 차량에서 남성 2명이 내려 캐딜락 내부에 있던 남성 2명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딜락 차량 운전자는 총격을 피해 프리웨이에서 유턴하며 도망쳤지만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멈춰섰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차량에 탑승한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도주해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금광에서 폐광 탐험에 나섰던 관광객 10여 명이 지하에 고립되는 일이 발생해 11명이 구조되고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0년대 콜로라도주에서 석영이 금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여성의 이름을 딴 몰리 캐슬린 금광은 지난 1961년까지 운영됐습니다. 폐쇄된 후에는 특별한 관광지로 탈바꿈했는데 1시간여 동안 지하 1000피트 깊이의 갱도로 내려가 금맥을 탐험하고 광산열차를 타보는 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콜로라도주 텔러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몰리 캐슬린 금광에 방문한 관광객 12명이 지하 500피트 지점을 통과하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됐지만 갱도 특성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Our fire departments, really we have the best people in the country that are here working on this issue right now, and my hope is that we can have it resolved tonight. 지하에서 이뤄진 구조 작전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0 feet down. That means it's a long rope trip, right? If we have to, we can bring people up on those ropes, but it also subjects those first responders now to the threat and endangerment of doing so, because it's still you're dropping a long ways in a tunnel. 구조대는 6시간 만에 지하에 고립된 관광객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에 따르면 고립된 12명의 관광객 중 1명은 결국 사망했고 구조자 11명 중 4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금광에서는 지난 1980년대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에 엘리베이터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허리케인 밀턴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를 비롯해 남동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오늘 오전 폭풍으로 인한 잔해를 청소하던 60세 남성이 쓰러진 전선 위를 밟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폭풍 관련 사망자는 세인트 루시 카운티에서 6명,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4명, 세인트 피터스버거에서 2명이 보고됐으며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나무와 충돌 사고 이후 사망한 1명 등 총 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플로리다 전역에서 최소 38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되었으며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최소 126개의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돼 주 역사상 하루 기준 가장 많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미 전역에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하루 최다 경보입니다. 세인트루시 카운티에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 중 66세의 데브라 케네디는 허리케인 밀턴의 토네이도가 컨트리 클럽 빌리지를 강타한 여파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플로리다에서 24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5만 명 이상의 전기 기술자들을 복구 작업에 투입해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구호단체 피딩 아메리카에 $500만 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기부금은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재건 및 피해 주민을 위한 식량과 물, 생필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노숙자 수가 5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공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지역인 윌셔센터 코리아타운의 노숙자 숫자가 4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77명과는 거의 비슷한 숫자로 노숙자 쉘터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는 76명으로 집계됐고 텐트에 머무는 사람은 107명, 밴 차량 37명, 가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는 35명 등으로 나타났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17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노숙자 숫자는 총 7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LA에서는 4만 5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숙자 서비스국은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와 USC가 손잡고 한인 건강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USC와 시니어센터 두 기관은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2026년 6월까지 진행합니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프로그램을 세미나도 그렇고 박사님들도 모셔서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더 알려드리는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시니어센터가. 연구 프로젝트 총괄 진행을 맡은 USC 이은정 박사는 헤리코박터균 테스트, 웹사이트 개설, 행정 지원과 안내는 물론 타운홀 세미나 미팅 등 여러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에게 있어서 헬리코박터가 얼마나 흔한가, 그리고 저희가 헬리코박터를 찾았을 때 그 환자분들 또는 연구 참여자분들께서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재균 치료를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시킬 거예요. 시니어 센터는 $61만 8천 기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한인들의 건강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암 발병 원인과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작가의 섬세한 정서를 그대로 살린 번역덕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번이 한국 작가들의 발목을 잡은 번역 문제. 한강 작가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에는 높은 벽을 뛰어넘은 번역의 숨은 공신으로 뽑힙니다. 좋은 번역자와 좋은 편집자를 만나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될 거라고. 전 세계 문단의 한강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 2016년 맨부커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이를 번역한 영국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작가의 시적인 문장을 섬세하게 잘 옮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스미스는 당시 영국에 한국어 전문 번역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며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을 살리려 애썼습니다. Read The Vegetarian. I was incredibly impressed by
the quality of the writing, by the images that it evoked. 강해진 번역의 힘을 토대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 작가들의 활약은 두드러집니다. 한강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Rendre toute la langue, toute la poésie du style de Han Kang. Après, on a beaucoup travaillé entre la maison d'édition et les traducteurs pour avoir un livre aussi beau que l'original, mais en langue française. 앞서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중국 작가 모예는 때론 번역이 창작보다 더 어렵다며 다양한 나라의 번역가들 덕에 자신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무인 택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타는 문이 위로 열리는 차량. 테슬라가 수년간 연기 끝에 공개한 로보택시 사이버캡입니다. 2명이 탈 수 있는 이 차는 운전대도 가속 페달도 없습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We'll move from supervised full self-driving to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here the car you could fall asleep and wake up at your destination. 일론 머스크는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할 거라며 3만 달러, 우리 돈 4천만 원 정도의 비교적 낮은 가격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될 사이버캡으로 시간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안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주차 공간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컴퓨터는 운전 중에 지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면서 사람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t'll save lives, like a lot of lives, and prevent injuries. I think we'll see autonomous cars become 10 times safer than a human. 하지만 공개 이후 테슬라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빠지는 등 시장은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초 2020년에 내놓을 거라던 사이버캡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생산 시점이 불분명한 데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1, 2년 안에 안전한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가전업체가 LA 한인타운에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 갤러리아 3층에 일본 발뮤다사 직원들이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의 자사의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딱딱한 식빵을 가꾸어낸 것처럼 만들어주는 스팀 토스터에 시연이 있었는데 물과 수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뮤다는 한국 롯데 홈쇼핑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등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춘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バルミューダは日本のブランドなんですが、今もちろん日本では一番知名度もあって売れているんですが、実は韓国でもバルミューダはすごく人気を博しておりまして、非常にいい反応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今日本の次に大きいマーケットは韓国です。で、この今アメリカ市場も非常に大切だと今考えてまして、でそのアメリカの市場を育てる中で、この韓国のコリアタウンっていうところで、韓国の皆さんに韓国で受けている商品を紹介できれば嬉しいなと思って今や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발뮤다는 토스터기 외에도 커피 머신, 전기 주전자 등 다양한 생활 가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뮤다의 제품들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층에 자리한 그녀의 샵 쇼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트로피카나 호텔이 성대한 배웅을 받으며 폭파 해체됐습니다. 트로피카나 파라다이스 호텔 폭파 철거 행사를 앞두고 수백 대의 드론이 동원됐고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1957년 세워진 트로피카나 호텔. 폭파 행사가 진행되자 불과 몇 초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당 부지에는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이 사용할 33,000석 규모의 홈구장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제 저녁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의 중대 성명을 내고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에 무인기를 평양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선동비라, 즉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의 사진을 비롯해 전단과 묶음통 등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인기를 수도 평양 상공까지 침입시킨 건 중대 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를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해야 할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북한 국방성과 총참모부, 북한군 각군은 사태 발전에 대응할 준비에 나섰고 모든 공격 수단들은 즉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다시 무인기를 침범시킬 경우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난 성명을 낸 직후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5월 이래 올 들어 28번째로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 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트럼프 지지자, 샤이 트럼프에 대한 표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맹렬한 지지층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분석들이 2016년 대선 당시에서 나타났던 트럼프 효과,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큰 격차가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서 전망을 하려면은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오차범위 한도 바깥으로 훨씬 해리스 지지율이 높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 선거 때에 전국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합주에서도 모든 경합주가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높았어요. 3.5 내지 4% 이상으로 경합주에서 지지율 조사는 높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빙으로 트럼프가 다 이긴 거예요. 공화당 안에 있는 샤이 트럼프 표를 감안할 때에는 지금 보면은 오히려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에 한 4-5군데 한국에 이 관심 있는 쪽하고서 인터뷰라고 할 때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닌가라고서 전망하는 게 객관적인 그 예측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화당 이제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이제 뭐 완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2016년도의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제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캠프는 이미 재집권을 위한 어떤 청사진을 마련한 상태라고요. 이번에 트럼프는 2016년 트럼프하고 다르죠. 2016년 트럼프는요, 공화당이 트럼프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공화당 후보가 됐고, 그래서 후보 교체를 하려고 그러기까지 했었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져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자기 골프장으로 아웃될 때에 그런 우파들은 트럼프가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을 준비를 했어요. 거기 본산이 우리 귀에 익숙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의 제일 큰 싱크탱크예요. 글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있죠. 지금 같은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제일 앞장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헤리티 재단에 줘가지고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간다 그러면은 미국에 지금 갖고 있는 정부를 다 바꾸겠다. 그러려면은 5,000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다. 대통령 권한으로 다 인사 갈아치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사람 5,000명을 준비하는 거를
2021년서부터 헤리티지 재단 중심으로 만들어 온 거.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을 하려다 한 그 정책을 준비한 게 프로젝트 2025, 백인 우월주의와 기독교 민족주의와 미국 예외주의가 결합돼가지고 1860년대 남북전쟁 이전으로 기독교 하나님이 허락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서 만드는 거다라는 걸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프로젝트 2025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이민자 그룹이고 소수계 중에 하나고 모든 거에 우선해서 우리가 이 사회, 다인종 사회에서 안정되게 안전하게 힘 있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흐름에 있어가지고서는 매우 명료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민주당 쪽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가능성과 변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차이 트럼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트럼프가 아니고 나다 나온 게 니키 헤일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를 안 찍고 암만 공화당이 중요하더라도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야. 온건하고 중도적인 공화당 유권자들이 누구한테 붙었겠어요? 니키 헤일리를 찍었죠. 네. 그게 한 17% 있습니다. 네. 해리스 쪽에서는 샤이 트럼프에 대응해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는 니키 헤일리를 찍었던 공화당에 온건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말을 좀 바꿨지만 해리스가 가가지고 중요한 지역에 가서 여러분 내가 그 수압 파쇄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이러는 것들은 하면서 이걸 좀 완화시켰기 때문에 좀 상승, 그 부동층이 있는 데서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나아요. 네. 사실 진짜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제일 효과적인 거 도어 투 도어입니다. 네. 뭐냐면 선거 요원들이 띵동 띵동 누르고 가가지고 유권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거죠. 예. 네. 이거를 공화당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많이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선거 비용을 트럼프에 비해서 3배 이상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런 효과가 펜실베니아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데 여기에 믿다가 진 게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저는 예. 샤이 트럼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